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실 때 보면 세무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인데 실제 그 세무조정을 진행할 때 보면 재무제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드시 결산 재무제표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재무제표에 있는 세무조정 사항들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조정을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 있는 조정 명세서가 중요하고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도 조정 명세서가 없다 하더라도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재무제표를 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세무조정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반드시 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게 되면 우리 손익계산서의 맨 하단 부분에 소득세 등이라고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의 대표적인 항목이죠. 그래서 소득세 등이 있게 되면 총수익금,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등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손실 계정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잡손실 계정에 또는 세금과 공과금에 포함되어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재무제표를 보자마자 바로 세무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의 평가차손익이나 또는 처분손익.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소득 원천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소득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자산 처분손익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데, 그렇게 제외되는 소득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반영된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영되지 않으면 각종 조정명세서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상단 부분에 있는 F3번 조정 등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매출액, 수익금액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개인조정에 있는 수익금액은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조정,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를 설명드린 후에 임대보증금 관련되는 수익금액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상의 매출액과 소득세법상의 매출액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소득세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소득세법상의 수입 시기는 기본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의 경우에는 인도 한 날을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업회계 기준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2번 시용 판매나 3번 위탁 판매, 전부 다 기업회계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4번에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한 상품 판매, 상품을 인도한 날 기준입니다. 이것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건설업의 경우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완성 기준인데요. 완성도 기준인데, 다만 건설 등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 금액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행 기준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완성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인적 용역을 제공했을 때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빠른 날에 인식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 즉 프로 선수들이 되겠죠. 이런 선수들이 계약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일신 전속 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에는 계약 기간 동안 안분해서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보시면 11번째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이외의 자산의 매매의 경우에, 즉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 또는 사용 수익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총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또 작성하게 되는데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는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내용은 회사의 업태 종목에 따른 수익금액을 구분 표시해 주고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익금액 과세표준과 우리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의 차이 원인을 정리하는 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때 차이 원인을 1번부터 7번까지 원인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수익금액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의 총수익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업외 수익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관세 환급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그 다음에 각종 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누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록 손익계산서에, 즉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세무조정을 해 주셔야 나중에 소득세 누락으로 인한 과세표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판매 장려금이나 관세 환급금, 보험 차익, 장려금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자금의 흐름은 보통 이제 거래 은행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전부 다 진행이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근데 계좌이체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소득세 관리를 하실 때 거주자의 예금 통장을 거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예금 통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순수한 개인적인 업무로 사용한 내용도 있고 또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도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안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려금 등이나 관세 환급금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조정을 하실 때 수익금액을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사장님한테, 대표자한테 판매 장려금이나 관세 환급금 유무 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 받은 부분들이 총수익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기장에 의해서 신고할 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라든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이 수익금액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하다 보면 부가세 예수금을 줄이는, 즉 부가세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이유들이죠. 부가세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이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익을 받았다라고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고 이 자비익들은 전부 다 총수익금액에 반영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계로 신고했을 때에도 우리 수익금액에는 제외되어 있겠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수익금액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시에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계신고 시에는 전부 다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기장신고냐 추계신고냐에 따라서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수익금액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조정의 수익금액 조정 부분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구성이 총수익금액 조정 계산서 총괄 부분과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장기 할부 판매 등 상품 등에 대한 수익금액, 기타 수익금액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총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부터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보면 계정과목, 결산서상 수익금액, 조정 수익금액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계정과목을 입력을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F4번에 있는 매출조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조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매출조회 내용은 결산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조회를 통해서 제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자 수익, 외화 환산 이익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총수익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에서는 매출액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수익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참고적으로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반영한 내용이 결산상 수익금액 내용이 그러니까 별도의 조정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정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인지 수익금액에 대한 내용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내용에서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이 있습니다. 도매업에서 발생된 매출액과 관련한 판매 장려금 1,00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란에다가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가산란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진행률이나 장기할부 판매와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수익금액 탭에서 판매 장려금 수익금액 1,0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총괄 탭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라고 해서 하단 부분에 기타 수익금액에 750만 원이 세무조정 대상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 750만 원의 세부 내역은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 1,000만 원, 차감 이자 수익 차감하는 부분에 25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기타 수익 금액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 차감 부분에 이자 소득 25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란에 반영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F3번에 있는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가게 되면 매출 누락 750만 원이라고 하는 세무조정 사항이 보일 겁니다. 이 세무조정 사항을 판매 장려금, 총수익금액 산입 1,000만 원 인출,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제외했던 부분이죠. 제외했던 부분 250만 원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반영한 내용을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연결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산 부분과 차감 부분으로 구분해서 반영을 했죠.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가산 부분에 판매장려금 1,000만 원,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차감 부분에 필요경비 산입, 즉 총수익금액 불산입 쪽에 반영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 반드시 이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주의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조정 후 수익금액, 총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일단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를 작성하게 됩니다. 업종별 수익금액은 제조업 관련해서 업종 코드별로 수익금액, 또 도매업 관련해서 업종 코드별로 수익금액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구분해서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과 차이 나는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내역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1기 확정, 2기 확정 때 부가세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부가가치세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1기 확정, 2기 확정 내용만 있으면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1기 확정, 2기 확정 이외에 수정신고분이라든가 또는 예정신고분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한 신고 내용만 별도로 클릭하셔서 체크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만 체크하셔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국세청에서 수익금액 안내, 소득금액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 안내 내용을 확인하셔서 차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시고 나면 총수익금액 조정에 있어서 차이 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 판매장려금이었죠. 판매장려금 1,000만 원 반영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판매장려금 1,000만 원, 부가세 신고한 것과 총수익금액과 차이 나는 금액이 1,0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이 판매장려금이라는 거죠. 판매장려금을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차액 부분이 내용이 제로가 되면서 빨간색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사라지도록 작성이 되어야만이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였습니다.